안녕하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 2분만 더 기다리고 시작할게요.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캠페인 관련 교육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 이후로는 3월 27일에 이제 라자다 플랫폼에서 2021년 1분기에 제일 가장 중요한 라자다 버스데이 캠페인, 비데이 캠페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 관련 교육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전에 이제 2020년 더블 12 캠페인 교육을 한번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많은 신규 셀러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성숙한 셀러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 보이는데요. 네, 만약에 신규 셀러 분들이라면 더블 12 캠페인 교육 그 비디오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는 더욱 더 디테일하게 그 프리시핑이나 그리고 바우처나 플렉시 콤보나 더욱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 신규 셀러 분들은 꼭 그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이어 측에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이런 프리시핑 그리고 바우처 플렉시 콤보 같은 툴을 이용을 해서 구매가 더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트레이닝 어젠다로는 일단 처음으로는 현재 라자다에서 있는 캠페인 유형을 모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캠페인 참여 시 등록 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부분은 어떤 캠페인이며 메인 캠페인 아래는 어떤 다른 프로모션 툴이 있는지 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캠페인에 신청을 하시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셀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등록하는 게 아주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번째 세션으로는 캠페인에 일괄로 등록을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트레이닝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캠페인에서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캠페인의 가격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 만약에 성숙한 셀러분들은 1부터 4까지 들으시고 그리고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캠페인 관련 프로모션 툴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메가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메인 캠페인에 등록하고 나서도 이제 메인 캠페인의 다른 프로모션 툴도 동시에 등록할 수 있으니 그 입구를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만약에 캠페인에 참여를 하고 나서 어떻게 참여한 상품들을 확인을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가격과 재고를 수정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수정을 하는지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번째로는 캠페인 참여를 하고 나서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9번째로는 이제 아주 중요한 구다의 플랫세일과 크레이지 딜에 만약에 들어가셨다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10번째로는 이제 라자다 캠페인 캘린더 트래커를 어떻게 보는지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메가 캠페인 이 부분도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 3월 27일 메가 캠페인 준비의 타임라인, 그 메가 캠페인 등록할 시에는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고, 티징 기간, 즉 워밍업 기간에는 어떤 액션을 취하셔야 되고, 그리고 캠페인 당날에는 어떤 액션을 취하고 어떤 툴로 어떻게 구매를 전환시키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은 캠페인 유형인데요. 캠페인 유형에서 두 개 슬라이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부분은 거의 이제 기존의 셀러들은 아시겠지만은 아주 세 가지 중요한 구조가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플랫세일이고, 두 번째는 크레이지 딜, 즉 크레이지 플래시 세일, 그리고 세 번째는 브랜드 메가 오퍼, BMO라고도 하는 하나의 캠페인 유형인데, 아주 상세하게는 소개를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기했다시피 더블12 캠페인 그 영상 자료에 모두 있으니, 만약에 플랫세일이 무엇이며 BMO가 무엇이고 크레이지 딜이 무엇인지 모르는 셀러분들은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체크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플랫세일은 상품 위더로 트래픽을 유입할 수 있는 하나의 캠페인 툴입니다. 프로모션 툴입니다. 그러므로 하여 이 상품은 트래픽을 유입할 수 있는 할인폭을 크게 두는 상품을 선택을 하여 그 구좌는 이제 메인 페이지의 플랫세일의 구좌에 노출이 되고, 랜덤으로 일정 기간에 노출이 배정이 되는데, 최종 노출 시간은 24시간이고, 그리고 특히 메가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개의 타이밍으로 구분이 돼서 노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0시부터 6시까지 노출, 이렇게 4분의 1로 해서 노출이 됩니다. 하지만은 각 국가마다 룰이 다르니, 만약에 플랫세일에 조인을 하셨다면 셀러센터에 들어가서 자기 상품이 언제 노출이 되는지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요구로는 보통 지금 현재 current price의 15% 내지 30%의 할인율이 요구되고, 만약에 이제 등록을 하시고 참여를 신청을 하시는데 그 참여 성공의 여부는 전에 이 상품이 플랫세일에 참여를 했었다면 그 가격과 그 가격에 영향이 가고, 그리고 최근 30일 혹은 최근 60일 최저가가 참조가 되고, 그리고 평균 가격, 그리고 이 플랫세일에 참여를 하는 특별한 국가의 요구 가격에 부합이 되어야 플랫세일에 성공적으로 등록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크레이지 딜, 크레이지 플래시 세일로는 플랫세일보다 더 적은 구좌가 있는데, 이 할인폭이 플랫세일보다 더 크게 요구가 된다는 점에서 부동한 점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메가 오퍼는 이제 브랜드 메가 오퍼, 그러니까 브랜드 특별 행사, 브랜드 날이라는 의미인데 라즈몰 셀러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플랫세일과 크레이지 딜과 다르게 브랜드 메가 오퍼는 스토어가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상품이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토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테크모, 이 스토어가 노출이 되고 스토어 아래의 일부분의 상품이 같이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보통 노출 기간은 24시간이며 일주일에 거의 이제 브랜드 메가 오퍼도 메가 캠페인에 진행되는 브랜드 메가 오퍼가 있고 데일리로 진행이 되는 브랜드 메가 오퍼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데일리로 진행되는 부분이면 일주일에 최대한 한 번 진행되는 캠페인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재 기본적으로 라자다 플랫폼에서 존재하고 있는 캠페인 유형인데 첫 번째 부분은 플랫폼 캠페인, 즉 플랫폼 행사라고도 하는데 이 플랫폼 캠페인은 각 레벨의 플랫폼 행사의 메인 참여 입구입니다. 그리고 뭐 바우처 캠페인, 플렉시 콤보 캠페인, 프리 shipping 캠페인이 프로모션 안에 들어가서 캠페인 안에 들어가서 메인 캠페인 후에도 참여를 할 수 있는 프로모션 툴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잠시만요. 셀러 센터에 들어가 보시면은 프로모션스 안에 들어가서 캠페인을 클릭을 하시면은 네, 위에 이제 세 가지의 탭이 보이는데 첫 번째는 메가 캠페인, 그리고 데일리 캠페인, 그리고 스페셜 프로모션 세 가지. 그리고 만약에 메가의 캠페인을 예로 들었을 때 첫 번째 보이는 부분은 플랫폼 캠페인, 즉 이게 메인 캠페인의 참여 입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3월 27일 비데이 캠페인에 참여를 하고 싶다면 플랫폼 캠페인에 우선 들어와서 메인 캠페인 입구에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메인 캠페인 입구에 들어가서 참여를 하시고 나서 이 메인 캠페인 해당되는 바우처 캠페인이 있는지, 해당되는 플렉시 콤보 캠페인이 있는지, 해당되는 브랜드 메가 오퍼 혹은 프리시핑이 있는지 다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이 플랫폼 캠페인이고 바우처, 플렉시 콤보, 프리시핑은 플랫폼 캠페인 참여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 부분에서 뭐 바우처, 플렉시 콤보, 브랜드 메가 오퍼, 프리시핑, 플랫세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메가 캠페인, A 플러스 캠페인급 같은 경우에는 메이 캠페인에 참여를 하고 나서 플랫세일, 해당 캠페인의 플랫세일에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간단히 설명을 하시자면은 이제 바우처는 이제 캠페인, 플랫폼 캠페인에서 메인 입구에서 참여를 하고 나서 그리고 해당 바우처 캠페인에 등록을 하시면 되시고 그 바우처 캠페인의 해당 요구에 따라서 참여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셀러분들은 이 바우처를 이제 캠페인 안에서 들어가서 조인을 하는 것과 이 부분에서 조인을 하는 것과 그리고 프로모션 안에 들어가서 이게 셀러 바우처에서 조인을 하는 부분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얘기를 하시는데 제일 큰 차이점으로는 첫 번째는 캠페인 안에 들어가서 참여되는 바우처는 캠페인에 해당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 평소에 이제 설정하는 바우처 캠페인은 자기의 마케팅 그 생각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지만은 캠페인 안에 들어가서 설정을 하시면은 그 요구에 따라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제일 큰 차이점은 이 해당 요구에 따라서 신청을 하셨을 때는 해당 플랫폼 메인 캠페인에서 추가적인 트래픽과 추가적의 바우처 노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아주 하나의 팁을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메가 캠페인의 워밍업 기간, 즉 티징 기간에 큰 할인포 바우처를 설정을 하셔서 구매자가 먼저 이제 메가 당일 말고 그 전부터 이 바우처를 컬렉트하여서 그 당일에 소비가 이루어지게끔 세팅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바우처는 구매를 자극하고 이제 전환율을 향상하는 마케팅 툴입니다. 이제 그 전에 더블 12 캠페인의 비디오를 다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플렉시 콤보 캠페인도 역시 캠페인 입구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서 플렉시 콤보 캠페인에 참여를 하시면 추가적인 트래픽이 획득이 됩니다. 플렉시 콤보는 이제 보통 이제 하나를 뭐 2개를 구매할 시에는 몇 프로 오프, 아니면 3개를 구매할 시에는 뭐 10% 오프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이 효과로는 그 ABS, Average Bucket Size, 장바구니 사이즈, 이제 보통 구매자가 하나를 구매를 하는데, 플렉시 콤보가 있다, 뭐 2개를 구매하면 5% 오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자극이 있기 때문에 2개를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장바구니, 한 개 소비자가 장바구니에 넣는 상품이 더 많이 되게끔 장바구니 사이즈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장바구니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AOV, Average Order Value, 이 하나의 오더의 가치, 하나의 오더에 소비하는 금액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플렉시 콤보는 주요로 ABS와 AOV를 향상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마케팅 툴입니다. 팁으로는 이제 아직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들이 있다면은 핫셀링 상품을 이제 트래픽 상품으로 정하시고, 그리고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품들을 플렉시 콤보에 다 넣어서 이 핫셀링 상품 하나를 구매할 시에는 이제 다른 상품,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들을 플러스로 구매를 할 수 있게 플렉시 콤보를 설정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프리시핑 캠페인은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메가 안에 들어가서 프리시핑 안에서 찾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조인을 하시면 되시고, 이 효과로는 첫 번째는 역시 장바구니 사이즈와 AOV는 마찬가지로 그 플렉시 콤보와 조금 다른 부분은 전환율, conversion rate를 향상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 소비자가 그 프리시핑 상품을 아주 즐기기 때문에, 이 운임 비용이 보통 추가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하나의 강의 자료는 다음 이제 그 교육 끝나고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전환율, 잠시만요. 네, 동남아 소비자는 운임 비용이 추가 비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의 상품을 클릭해서 프리시핑 아니면 어떤 그 운임 비용이 얼마인가 구매자가 보이겠죠. 그러면 프리시핑 상품을 우선 고려를 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 상품을 보고 나서 프리시핑이라면 전환율, 구매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뜻으로 전환율의 conversion rate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시핑 부분은 이제 추후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특별히 이제 싱가포르에서도 시작을 했는데, 이 현재 스토어에 있는 상품 위주로 그 가격이 다른 플랫폼에 대비해서 그 가격이 그 똑같은지 아니면 그 다른 플랫폼보다 가격이 조금 낮는지 알고리즘으로 계산을 해서, 만약에 가격이 competitive, 경쟁력이 있으시다면 추가로 트래픽 가중치를 부여해 드리고, 추가로 앞단에서 프리시핑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프리시핑으로 표기가 된 부분은, 만약에 구매자가 이 컴페티티브 프라이스가 있는 상품을 구매를 하면 프리시핑 금액은 라자다 플랫폼에서 감당을 합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만 아직은 이제 아주 많은 이제 공개로 공유를 해드리지 않았지만은
일단 이번 교육이 있으니 일단 얘기를 해드리고 나중에 어떻게 이제 프라이싱 컴페티티브, 어떤 룰이고 어떤 상황에서 가중치가 부여되고 어떤 상황에서 프리시핑 상품으로 라자다 플랫폼에서 직접 그 비용을 감당을 하는지는 추후에 구정 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스 딜 헌팅. 리버스 딜 헌팅은 RDH라고 이제 성숙한 셀러분들은 많이 보시는 단어인데 RDH라고 이제 저희가 역초대를 하는 인비테이션을 보내는 형식입니다. 라자다 담당자님이 셀러에게 수동으로 상품의 딜 혹은 상품 어떤 바우처가 있는지 바우처 아이디 이렇게 수동으로 상품의 딜을 수집하여 저희가 검토 후에 통과가 되면 셀러 센터에서 셀러님에게 참여하라는 이제 초대장을 보내는 형식입니다. 이 부분이 딜 헌팅이지만은 이제 리버스 딜 헌팅. 만약에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캠페인에 참여되는 상품이 100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요구에 부합되지 않아서 50개만 참여가 가능하는데 셀러님이 만약에 그 다음 50개를 또 다시 이제 그 캠페인에 역시 참여를 하고 싶으시다면 꼭 담당자님에게 얘기를 해서 담당자님이 셀러에게 수동으로 엑셀을 보내며 그 엑셀표를 작성을 해드리면 저희가 수동으로 신청을 해드리고 신청을 해드리면 셀러님은 셀러센터에서 초대장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이 리버스 딜 헌팅. 그리고 라스 코인스 그리고 라스 게임. 이 프로모션 방법은 요즘에 이제 점점 이제 핫해지는 프로모션 방법인데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만약에 라즈 게임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구매자가 이런 게임을 놀아요. 게임을 플레이할 시에 어떤 코인스가 얼마만큼의 코인스를 컬렉트 했을 때는 바우처를 그 코인스로 바꿀 수 있다. 라는 의미하에서, 큰 할인폭 바우처. 이게 요구가 되는 바우처인데, 큰 할인폭 바우처. 혹은 라즈 코인즈 상품은 보통 이제 만약에 셀러님이 특히 말레이시아 셀러센터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저가격 상품 RM5 under RM5 products join 라즈 코인즈 이렇게 저가격의 상품으로 하여 라즈 코인즈 프로모션에 조인을 할 수 있다라는 트래픽을 유입을 할 수 있는 프로모션 툴입니다. 보통 이제 큰 할인폭이거나 아니면 저가격의 상품이 요구되니 해당 캠페인 입구에 들어가서 그 조건을 숙지하시고 조건에 따라서 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만약에 한 번도 놀아보지 못한 셀러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한번 트라이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제 아주 많은 셀러들이 저희들한테 피드백을 주는 게 라즈코인스와 라즈게임의 전환율의 효과가 아주 좋다는 그런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라즈코인스 라즈게임의 자료는 저희들이 그 KR 셀러 노티스 방에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슬래시트, 프리세일, 그룹바이 또 셀러님이 아주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캠페인 행사인데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슬래시트는 만약 구매자가 이제 슬래시트 캠페인에 참여한 상품을 만약에 셀러님이 이 해당 상품을 슬래시트 캠페인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러면 구매자가 이 상품을 보고 이 상품을 친구에게 공유해드리고 그 친구에게 공유수거나 그 친구가 클릭하는 그 수량이 요구에 도달을 하면 이 할인 가격으로
구매자가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이런 형식의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개별 국가만 이제 슬래시 이트라는 캠페인이 있으니 한번 트라이얼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트라이얼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제일 기본적인 것은 바우처, 플렉시 콤보, 프리시핑, 그리고 플랫폼 캠페인 이 네 가지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만약에 새로운 셀러분들이라면은 기본적인 바우처, 플렉시 콤보, 프리시핑을 일단을 중점으로 보시고 만약에 이미 아주 숙지하고 아주 이제 뭐 1년 넘게 되거나 아니면 6개월 넘게 된 이런 셀러분들은 다른 캠페인도 한번 트라이얼을 해보고 싶다는 경우에는 참여를 해서 일단 한번 참여를 해서 전환율이 어떤지, GMV가 올라갔는지 테스팅을 한번 해보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이 두 슬라이드는 캠페인 유형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다음 부분은 캠페인 등록 페이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루트로는 방금 얘기했듯이 셀러센터의 프로모션스 캠페인에서 캠페인 매니지먼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시고 3개 탭을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메가 A, 메가 캠페인 혹은 A 플러스 캠페인. 이 부분은 대형 캠페인,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큰 캠페인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메가 A 캠페인, 메가 혹은 A 플러스 캠페인 관련 캠페인 참여는 여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해당 캠페인의 크레이지 딜, 플래시 세일, 브랜드 메가 오퍼, 바우처, 프리 shipping, 플렉시 콤보 이 부분은 이 탭 안에서 찾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daily sales. daily sales는 일상 캠페인을 얘기를 하는 것이며 모든 A 플러스급 이하의 캠페인 참여는 daily sales 아래서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카테고리 캠페인. 만약에 셀러님이 패션 카테고리의 셀러님이라면, 패션을 판매하고 있는 셀러분들이라면, 패션에 해당되는 카테고리 캠페인이 있고, 뷰티라면, 뷰티에 해당되는 카테고리 캠페인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커리어 캠페인. 이 부분에서 이제 아주 중점인 부분인데, 특히 위에서 코리아 캠페인이 중요한 부분이냐면은 이제 코리아 캠페인은 코리아 셀러에게만 주어지는 캠페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메가의 캠페인, 예를 들어서 3월 27일 캠페인이라면 모든 플랫폼, 모든 셀러에게 주어지는 캠페인이겠죠? 그러니 이제 코리아 셀러에게만 주어지는 캠페인은 그 해당되는 트래픽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참여하는 수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코리아 캠페인도 중점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데일리 세일즈 안에서 보이는 부분은 데일리 크레이지 딜, 데일리 프레쉬 세일, 데일리 브랜드 메가 오퍼는 모두 데일리 세일 아래서 플래시 세일, 크레이지 세일, 브랜드 메가 오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의, 이제, 어떤 셀러분들은 이제, 나는 이제 메가 A 캠페인만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셀러분들도 많은데, 이 부분을 조금 다시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많은 셀러, 혹은 모든 셀러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데일리 세어에서, 어떻게 일상 캠페인에서 트래픽을 더 많이 모아서 세일즈를 늘리고 그 동시에 메가의 캠페인을 참여를 할 수 있을지 메가 혹은 A 플러스 캠페인만 참여한다라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데일리 세일즈 똑같이 이제 가게를 하실 때 오프라인으로 가게를 하실 때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큰 행사를 할 때도 있고 평소에 작은 행사로 이제 평소의 세일즈를 부스팅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시니 데일리 캠페인과 메가 캠페인 두 개를 어떻게 콤비네이션 해서 최대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를 고려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캠페인 레벨에서 세 번째 부분은 스페셜 프로모션스.
이제 스페셜 프로모션스, 여기 슬래시트 보이시네요. 슬래시트. 네. 슬래시트. 아까 이제 캠페인 유행에서 얘기한, 그 캠페인이고, 스페셜 프로모션스에는 보통 이제 많이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니, 특별적인 프로모션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고 싶을 때, 이게 효과가 아주 좋다라고 했을 때는 별도로 저희가 다시 공지를 해드립니다. 하지만은 이미 라자다에서 판매가 잘 되시고 거의 1년 이상 아니면 그 6개월이라도 이미 라자다에서 판매를 하시는 셀러분들은 스페셜 프로모션스에 들어가서 캠페인이 있으시다면 트라이얼을 하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은 이 모든 캠페인에서 우선순위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선순위는 당연히 메가 캠페인. 오케이. 메가 캠페인은 뭐 더블 12, 더블 11 아니면 라자다 버스데이 아니면 이제 뭐 라마단, 말레이시아에서 진행이 되고 하는 라마단 이런 메가 캠페인이 가장 플랫폼 상에서 트래픽이 가장 많은 캠페인입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상에서도 이제 많은 바우처거나 아니면 뭐 프리시핑이거나 어떤 프로그래밍이거나 아니면 그 플랫폼 차원에서 이제 마케팅 뿌리거나 많은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날이 트래픽이 가장 많은 날입니다. 메가 캠페인. 오케이. 메가 캠페인 first. 그리고 다음으로는 플래시 세일. 플래시 세일에서 포함되는 것은 캠페인 안에 있는 플래시 세일 혹은 데일리 플래시 세일. 캠페인 당날의 플래시 세일가 가장 좋다라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어떤 가격으로 어떤 딜로 노출을 했는지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플래시 세일은 꼭 핫셀링 상품, 꼭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꼭 이제 평론이 있고 이제 평점이 있는 상품이 전환율이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시 세일도 마찬가지로 아까 캠페인과 데일리 세일즈를 얘기할 시와 마찬가지로 플래시 세일즈도 캠페인 플래시 세일만 참여한다. 이 부분은 틀린 생각이고 왜냐하면 캠페인에 플래시 세일을 참여를 하겠다는 셀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캠페인의 당날에는 이제 트래픽이 아주 많다. 그래서 플래시 세일에 들어가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거의 막 몇십만의 셀러가 이 플래시 세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저의 가격을 이제 오퍼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에 그렇게 이제 할인폭이 아주 크게 플래시 세일 캠페인 기간에 플래시 세일을 줄 수 없다면은 데일리 플래시 세일을 충분히 이용을 하셔서 참여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A 플러스 레벨은 캠페인 레벨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메가 캠페인과 A 플러스 캠페인, 즉 제일 트래픽이 많은 플랫폼 차원의 캠페인입니다. 네. 그리고 메가 캠페인 넘버 1, 플래시 세일 넘버 2. 그리고 이제 A 플러스급 캠페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커리어 캠페인, K 캠페인, 뭐 K 뷰티 캠페인, K가 들어간 그 컨텐츠를 유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랜드 메가 오퍼, 라즈몰 셀러에게만 진행이 가능한 브랜드 메가 오퍼. 그리고 바우처 프리시핑 플라스틱 콤보,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 캠페인.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제 뷰티 카테고리입니다. 카테고리 캠페인은 뭐 커리어 셀러 이렇게 따지지 않고 이제 뷰티 카테고리면 이제 그 모든 셀러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캠페인의 카테고리의 캠페인. 그리고 다음 캠페인. 아까 소개했던 뭐 슬래시스트라든지 라즈코인이라든지 라즈게임이라든지 아니면 그룹 바이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트라이얼을 하시면서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꼭 우선순위, 저희가 추천하는 우선순위, 저희가 현재 이제 한국 셀러 그리고
저희가 효과를 보면서 추천하는 우선순위는 이렇지만은 셀러마다 자기의 전략을 짜시고 어떤 부분에서 오더량을 추진하며 어떤 부분에서 자기의 마진을 확보하며 이것은 더욱 더 정세화한 운영의 그 생각이 더 필요합니다. 이제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일단 1년 시간을 들여서 숙지를 하시고 이제 또 이제 다음번에는 다른 뭐 캠페인에 참여를 하시고 만약에 라즈코인이 엄청 좋아요. 라즈코인이 플랫세일보다 더 좋다. 좋은 효과를 봤다. 라고 하면 그 셀러의 노하우, 셀러의 익스피리언스에 따라서 자기의 캠페인 우선순위를 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일 가장 큰 캠페인, 이제 플랫폼 차원에서는 이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캠페인 등록 페이지 입구에서 체크할 우선순위로는 첫 번째 체크할 부분은 Special Invitation. 오케이. Special Invitation. 첫 번째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Available Campaign. 다음번으로는 Registered Campaign. 세 가지. 이게 플랫세일도 마찬가지예요. Special Invitation, Available Campaign, Registered. Free Shipping은 그 Special Invitation이 없습니다. 그 데일리 세일즈 같은 플랫폼 캠페인과 보통 플래시 세일, 퀴즈 디어, 브랜드 메가 오퍼 이 네 가지만 스페셜 인비테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왜서 스페셜 인비테이션이 우선 순위라면 그 말대로 이게 특별히 초대장을 보내는 이런 뭐 해당 셀러에게 그리고 조건에 이미 부합한 셀러에게 스페셜 인비테이션을 보내는 이런 캠페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최우선 순위로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부분은 available 그리고 registered 두 개 부분에서 이제 만약에 available에서 하나의 캠페인에 참여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available 캠페인에 들어가서 하나의 캠페인에 참여를 했으면 registered 캠페인으로 넘어오겠죠. 넘어오고 나서 디테일에 들어가서 상품을 다시 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품이 하나만 캠페인에 available 안에 들어가서 조인을 했더라도 available부터 registered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상품의 퍼포먼스 효율이 이제 매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캠페인의 조건에는 뭐 last 30 days, last 60 days, lowest price 이렇게 나오는데 pending review에 들어가서 그 프라이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예를 들어서 available 캠페인에 들어가서 상품 당시 이제 부합되는 상품 5개만 참여를 했는데 이제 내일 아니면 일주일 후에 3일 후에 또 다른 참여를 할 수 있는 상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registered에 들어가서 해당 상품을 다시 추가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메가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상품, 일단 조건에 부합한 상품을 등록을 하시고 그 캠페인 전날까지도 등록할 수 있는, 추가로 등록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지 그리고 추가로 등록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상품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다시 재등록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한 딜이 있으시다면은 그 부분도 다시 이제 조건에 맞춰서 재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캠페인 등록 가격은 이제 다음 아주 중점 페이지에도 다시 소개를 해드리는데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메가 캠페인 플랫세일 프라이스를
가장 낮게 정하시고 daily flash sale price는 메가데이의 플래시 세일 프라이스보다 높게, 그리고 메가 캠페인 프라이스, A 플러스 캠페인 프라이스, 데일리 캠페인 프라이스, 세일 프라이스, 이렇게 가격의 티어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이제 한 개의 페이지에 어떻게 그 가격의 티어를 설정을 하시는지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캠페인 등록 페이지 설명에서 또 하나는 스페셜 인비테이션. 오케이. 라자다에서 요곡에 부합하는 지정 셀러에게 보내는 특별 초대, 혹은 담당자가 수동으로 첫 번째 이제 페이지에 세 번째 페이지에 얘기했다시피 RDH 역초대로 수동으로 저희가 수집하여 검토 통과 후에 플랫폼에서 시스템에서 참여 요청을 보냅니다. 참여 요청을 보낼 때는 스페셜 인비테이션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그 지정 셀러에게 보내는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스페셜 인비테이션 같은 부분도 이 부분에 들어가서 만약에 비데이라면 뭐 비데이 비데이, birthday라는 이런 아이템이 보이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두 개 구역에서 스페셜 인비테이션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캠페인의 리버스 딜 헌팅, RDH, 캠페인 딜, 얘기를 했다시피 캠페인의 조건에 부합이 되지 않아서 신청이 못 됐다 라는 상황에서 담당자님이 수동으로 수집을 하여서 리버스 딜 헌팅으로 수집을 하여서 검토되고 통과가 되었을 때는 캠페인에 들어가서, 플랫폼 캠페인에 들어가서 스페셜 인비테이션 이 부분에서 찾으시면 되고, 또 하나는 만약에 플래시 세일 혹은 크레이지 플래시 세일 이 부분의 RDH, 이 부분의 RDH라면 역시 저희 담당자가 수동으로 어떤 좋은 딜을 수집을 하여 플랫폼에서 요청을 보냈을 때는 플랫세일 RDH 스페셜 인비테이션은 두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메가라면 메가의 캠페인에 들어가서 플랫세일에 들어가서 스페셜 인비테이션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시고, 데일리의 플랫세일이라면은 데일리 플랫세일 안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레이지 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가에서 플랫세일 아니면 크레이지 딜이 있으시다면 크레이지 딜 탭이 보이실 거고, 데일리 세일즈에도 플랫세일, 크레이지 딜 이 부분에서 스페셜 인비테이션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주의할 점은 두 가지. 한 가지는 저희들이 수동으로 RDH를 통하여 캠페인 특별 요청을 시스템에서 보냈는데 셀러가 시간을 놓쳐서 수락하지 않으면 다음번 구자 노출에 영향이 가실 것이니 이 부분에서 주의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플래시 세일 요청은 저희가 시스템에서 요청을 보냈어요. RDH로 플래시 세일을 D를 검토를 들여서 통과해서 요청을 보냈는데, 요청을 보냈을 시에는 플래시 세일 시작 시간 전까지 꼭 수락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플래시 세일이 내일인데 오늘 수락을 안 하시면 플래시 세일 구조가 무효화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방금 얘기한 available는 어디에 가서 찾고, register는 하나의, 상품이, 캠페인에 등록이 되더라도, register 안에 들어가니, 만약에 추가 상품, 등록할 상품이 있다, 혹은 가격을 수정할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register 안에 들어가서 해당 캠페인을 찾아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캠페인 신청 방법, 참여 방법으로는,
캠페인 참여 방법으로는 그냥 플랫폼에 들어가서 하나를 찾아서 join을 클릭을 해서 그리고 이쪽에는 그 description이 보이시겠죠? join now 하시면 되십니다. 네, 그리고 캠페인 등록 전에 캠페인 디테일 정보를 우선 자세히 확인을 하시고 어떤 디스카운트 레벨, 특히 디스카운트 레벨, 어떤 레벨의 할인율이 요구가 되는지, 스톡 레벨, 어떤 재고가 요구가 되는지를 자세히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캠페인 참여할 시에 상품을 추가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수동으로 하나씩 SKU를 등록을 하시는 것.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네, 예를 들어서 available campaign, join campaign, join now. 일단 available 말고 이제 registered 안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그 수동으로 조인을 하시는 거는 그냥 add product로 하나하나씩 조인을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일괄로 등록하는 방법. 일괄로 등록을 하시려면 submit by Excel. 다음 페이지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메가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상품들이 될수록이면 모든 상품들이 다 등록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이럴 때는 이제 엑셀로 일괄로 업로드를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엑셀로 일괄로, 일단 하나씩 등록하는 부분에서, add product를 클릭 후에 이제 화면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캠페인마다 다를 수 있는데 하나는 등록할 수 있는 모든 상품이 화면에 나타나고 그 advice 그 추천한 어떤 프라이스 세팅도 그 부분에 이제 suggested price라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등록할 수 있는 상품이 없다라고 표기가 될 수 있는데 이 상황은 이제 셀러님의 모든 상품들이 이 캠페인의 등록 조건에 만족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서 이 캠페인이 보이는가라고 묻는 셀러님도 있는데 캠페인은 셀러 유도로 이 캠페인에 조인할 수 있는 셀러의 어떤 크라이티어리가 있는데 셀러에게 캠페인을 보내고 그리고 상품 등록할 시에는 상품의 조건, 등록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셀러님이 이 캠페인 조건에 만족은 하는데 이제 상품 등록할 수 있는 상품이 없다라는 뜻이죠. 이 상황에 부딪히면은 그리고 꼭 이 캠페인에 참여를 하고 싶다라면 꼭 주동적으로 라자다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캠페인 RDH 할 수 있는지 엑셀표로 수동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꼭 주동적으로. 그리고 수동적으로 저희가 RDH에서 수동적으로 이제 플랫세일 참여 신청 시에는 이제 재고 입력이 필요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재고 요구 필리핀, 싱가포르 데일리 플랫세일 재고 요구는 보통 이제 30 내지 50개가 요구가 되고 메가 때는 100개 내지 150개 그리고 다른 이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일괄 등록하는 방법은 캠페인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이게 프리시핑이고 잠시만요. 한 캠페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카테고리 캠페인이에요. Bags, travels, watches, sunglasses, fashion, jewelry. 조인을 누르고 Submit by Excel. 오케이. Submit by Excel을 클릭을 하셔서 Export Excel. Download. 오케이. 다운로드를 하시면은 엑셀
잠시만요. 이 부분에서는 이 상품이 없다라는 표시네요. 다른 캠페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Daily available campaign. Beauty discovery. 이거 패션이니까 라자다 코리안 패션, no fashion. Join now. Submit, export Excel. 오케이. 상품이 많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네. 오케이. 이러면 현재 있는 모든 상품들이 리스팅 되겠죠. 이 엑셀표에서 export Excel. 그리고 이 엑셀표에서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recommended price. 오케이. 두 번째 sale price. 현재 price. 그리고 여기에 캠페인 참여할 price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시고 버전 save를 하셔서 이제 import Excel에 들어가서 이 엑셀표를 세이브한 엑셀표를 업로드를 하시면 일괄로 등록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일부 캠페인은 일괄로 상품 등록 기능이 없습니다. 이유는 이 해당 캠페인에 캠페인마다 아주 많은 캠페인이 있는데 해당 캠페인에 등록할 수 있는 상품의 SKU 수량이 제한되어 있다. 어떤 상품만 이 캠페인에 참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플랫세일 일괄 등록할 필요가 없겠죠. 원래부터 이제 구조가 한정되어 있고 어떤 상품만 스페셜 인비테이션을 보내고 하니 이런 부분은 일괄 등록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한이 붙은 그리고 어떤 플랫폼 캠페인도 이제 일괄 상품 SKU 수량이 제한되는 캠페인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는 보통 저희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제한 조건이 붙은 플랫폼 캠페인은 상품 SKU 등록 제한 수량이 30개. 그리고 이런 제한이 있는 캠페인은 또 다른 캠페인보다 상품이 한정되어 있으니 다른 캠페인보다 트래픽이 더 좋고 그리고 상품의 가격 할인 요구가 다른 활동보다 더 큰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등록할 시에는 SKU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핫셀링 상품, 트래픽 상품, 잠재성이 있는 상품을 등록하여 트래픽 확보하여 전환을 촉진하세요. 그리고 또 30개밖에 없다 보니 30개 도달하면 더 이상 추가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판매가 잘 되는 상품부터 체크를 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등록 방법에서 import 엑셀을 얘기를 했는데 루트는 이 부분이고 그리고 업로드를 하실 때 이제 캠페인 프라이스에 여기 recommended price의 범위의 가격으로 기입을 해야 업로드가 성공이 진행됩니다. 만약에 이 기준에 이제 부합되지 않는다면 업로드를 하실 때 에러가 나타나실 것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recommended price는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이제 그 현재 여태껏 이제 last 30 days average sale price나 이제 lowest price 등등과 관련을 해서 recommended price를 시스템적으로 리스팅한 부분이며 그리고 또 하나는 recommended price로 범위 내의 가격으로 업로드를 했는데 상품이 캠페인 등록에서 거부되었다면 그 이유로는 왜냐면 import Excel 했을 때는 성공적으로 임포트가 되었어요. 그러면 import Excel 하면 그러면 registered campaign으로 들어가겠죠. registered campaign으로 들어가는데 스테이터스가 pending review라는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에서 재체크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이 펜딩 리뷰 기간 보통 1일 걸리는데 그 시간 캠페인마다 다르지만 보통 1일 정도 걸리는데 이 1일 내에 recommended price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펜딩 리뷰에 들어갔지만은 그리고 업로드가 성공했지만은 이 2일간에 아니면 이 3일간에 그 last 30 days average price 그리고 lowest price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관련 recommended price의 범위도 변경되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체크를 바랍니다. 메가데이 전에는 메가데이 티징 전부터 참여 마지막 날까지 상품 등록이 되었는지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캠페인 참여 프라이스 티어, 가격 티어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그리고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그 가격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일단 부동산 유형이 캠페인 등록 시에는 시스템에서 제한 가격의 최대 한도 할인율로 절대로 그냥 이제 설정을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 캠페인 데일리 캠페인 아니면 그 카테고리 캠페인에서 suggested 할인율은 5% 내지 10%, 메가데이에서 5% 내지 10%까지 할인율을 설정하세요. 이렇게 범위를 줬는데 셀러님이 그냥 10%로 이렇게 설정을 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또 다른 툴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메가데이에 참여를 하셨다면 가격이 그만큼 떨어졌다면 이제 다음번에 데일리 세어에서는 그 30일, 과거 30일의 가격이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설정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가 권장하는 프라이스 티어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메가 캠페인 플래시 세일, 데일리 플래시 세일, 메가 캠페인 프라이스, A+, 그리고 데일리 캠페인. 데일리 캠페인은 BMO, 커리어 캠페인, 캐테고리 캠페인 포함해서. 그리고 세일 프라이스. 세일 프라이스는 저번 강의에 프로덕트, 상품 관련 강의에 얘기했다시피 세일 프라이스, 리테일 프라이스 아시겠죠? 네, 세일 프라이스가 지금 앞단에 전시되는 세일 프라이스. 셀러센터에서 상품 그 판매가. 그리고 여기도 한 번 더 그 제시를 줬지만은 보통 세일 프라이스 정할 때는 판매가, 자기의 마진, 자기의 그 코스트를 다 포함을 해서 세일 프라이스, 판매가를 먼저 일단 정하시고 리테일 프라이스에는 30% 마급해서 그냥 정하시면 됩니다. 세일 프라이스가 유의미한 가격이고 보통 리테일 프라이스는 저희는 이제 줄근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무의미한 가격이기 때문에 초보의 셀러님이 있으시다면 상품 프라이싱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세일 프라이스 판매가로 정하시고 마급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아래 이미지를 참조를 하시면 되시고 보통 이제 데일리 캠페인은 세일 프라이스의 3% 내지 5% 그 A+, 5%, 8% 메가 캠페인, 캠페인, 이게 플랫폼 캠페인 프라이스를 얘기를 하는데 이 세 부분은 캠페인 프라이스. 오케이. 뒤에 두 부분은 플래시 세일 프라이스. 플래시 세일 프라이스는 상품 위도 들어갈 수 있는 상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플래시 세일 프라이스. 오케이. 그래서 주의할 부분은 이 이미지와 꼭 똑같은 할인율로 설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참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프라이스 티어를 참조를 하셔서 셀러님이 자기의 상품 가격 전략을 짜고 가격 관리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유 드리는 이제 캠페인 캘린더도 있는데 캠페인 캘린더를 보면서
첫 번째 분기에는 3월 달에는 메가 캠페인 하나가 있구나. 그러면 1월 달, 2월 달에는 데일리 세일즈에서 뭐 3%를 정하고 플랫세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0%를 그 상품 5개를 선정하여 이 상품은 플랫세일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뭐 코리아 뷰티 아니면 뭐 어떤 캠페인에는 조금 더 높은 그 할인로 들어가겠다. 아니면 뭐 브랜드 사라면 브랜드 그랜드 오프닝 하실 때는 뭐 20%, 30% 큰 할인율로 두겠다. 그런데 그 타임라인을 꼭 저희의 캠페인 캘린더와 한번 맞춰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월 27일에 메가 캠페인이 있는데 메가 캠페인에는 저희가 이제 조금 큰 할인폭을 두는 걸 추천을 해드리잖아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큰 할인율로 뭐 10%든 8%든 2% 차이가 나겠지만 거의 10%, 8%로 참여를 하시는데 그 10%, 8% 만약에 이제 브랜드 오프닝을 하신다면 뭐 3월 15일에 그랜드 오프닝을 하세요. 그때 30%를 이미 오프를 하셨어요. 그러면 3월 27일 날에 또 8%, 10%를 오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이 캘린더를 자세히 보시고 어떤 때에는 메가 캠페인이 있고 그리고 A 플러스 캠페인이 있고 데일리 캠페인은 어떻게 참여를 하실 것인지 신중히 자세히 디테일적이게 자기 주동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의 팁이라고라도 생각하는데 일괄 캠페인에 이제 일괄 등록으로 사용을 하실 때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미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 데일리 캠페인에 참여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제 그 엑셀을 다운로드를 하셨어요. 다운로드를 하셔서 나는 이 데일리 캠페인에 그냥 3%로 들어가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냥 이 부분에서 이제 3%, 5% 그 캠페인 프라이싱을 다 쭉 이제 drag the price 하시고 나서 만약에 이 구간 recommended price 구간에 부합되지 않는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삭제를 하세요. 그냥 그 하나하나씩 이제 데일리 캠페인에서는 중점적으로는 이제 톱 SK, 톱 10, 제일 잘 나가는 10개, 20개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뭐 다른 부분은 마진 상품으로 정하셔서 다른 상품은 마진 상품이니 이 캠페인에 참여를 오늘 캠페인에 참여를 하지 않고 뭐 다음 달에 한 번 더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미조정을 하시면 되십니다. 네. 바우처 툴 방법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바우처 안에 들어가서 조인을 하시면 되시고 저희가 이제 구분을 그 차이점을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바우처 안에 들어가면 요구가 그 조인 요구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collective voucher 뭐 어떤 시간으로 자동 세팅 한 조건이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노출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이 캠페인 교육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캠페인 안의 바우처. 네. 그리고 등록된 상품 확인 및 캠페인 가격 재고 수정 방법은 얘기했다시피 registered campaign 안에 들어가서 해당 캠페인을 찾아서 view detail. 오케이. 네, view detail. 네, 이런 것이 이제 참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참여하려면 뭐 add product 하시면 되시고 pending review가 이쪽에서 pending review가 이쪽에서 이쪽 스테이터스에서 보이시네. all products 클릭하여 미참여 상품 추가. 그리고 pending review approved는 pending review는 지금 현재 아직 리뷰 시스템 리뷰 중. 그리고 approved는 이미 참여 성공. 그리고 만약에 재고거나 가격을 수정하려면은 어떤 상품의 재고와 가격을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들어가서 SKU를 검색을 하셔서
수정을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격은 낮게만 수정 가능하고 재고는 높게만 수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작하지 않은 캠페인만 시작하셨다면 수정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고 수정은 플랫세일만 재고 수정 가능합니다. 기타 다른 캠페인은 그 안에 재고는 지금 현재 셀러센터에 있는 그 상품의 현재의 재고와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 재고는 플랫세일만 수정 가능. 하나의 중요한 점으로는 만약에 플랫세일에 참여하는 상품의 재고에 주의점이 있다면은 셀러센터에서 상품의 재고를 조금 넉넉히 준비해 둘 것이에요. 플랫세일에 참여되면 그 등록 성공 시간, 참여 성공 시간부터 그 플랫세일 당일까지 재고가 잠깁니다. 즉 상품 재고가 원래 이 하나의 제품, 하나의 아이템 상품 재고가 50개 있는데 그 50개를 플랫세일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러면 성공적으로 등록하셨으면 원래 50개 있는데 50개를 플랫세일에 잠겼으면 지금 현재는 앞단에 out of stock 상태가 되시겠죠. 이 부분이 주의할 점이고, 그리고 rejected는 거부된 상품. 거부된 상품을 다시 거부 이유를 확인을 하시고 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을 조정을 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 빨리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 참여 캠페인, 특히 메가 캠페인, 오늘은 메가 캠페인 상대로 이제 투두 리스트 중요한 부분. 첫 번째, 등록 신청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면 거부되는 상황이 있거나 마지막 티징 전에 이제 신청을 하신다면 어떤 상품 등록 안 되고, 그리고 뭐 셀러센터에서 등록된 상품이 없고, 이런 많은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캠페인 그 TV 트레버가 오픈이 될 그 시각부터 이제 등록 신청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프로모션 툴 성공 메인 캠페인부터 등록을 하시고, 메인 캠페인 등록 성공 후에 사전에 이제 뭐 프리시핑이든 바우처든 플렉시 콤보는 사전에 이제 준비를 하시고, 특히 이 부분에 빨강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은 특히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클렉 시간, 티징 시간부터 설정하여 사용 시간은 메가 캠페인 당일. 그러니 워밍업 기간에 구매자가 컬렉트 바우처를 해서 메가 캠페인 당일에 사용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중점적으로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하면 어떤 상품을 트래픽 상품으로 정하고, 어떤 상품은 큰 할인율로 정하고, 어떤 상품은 플랫폼 그냥 최저의 할인율로 둘 것인지, 이 부분을 셀러님이 잘 생각을 하셔서 정밀하게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시핑을 어떤 범위로 설정을 하실지. 왜냐하면 만약에 할인율을 엄청 크게 둔 상품이 있어요. 엄청 크게 둔 상품인데 만약에 프리시핑까지 하면 그 마진이 하나도 안 남고 이제 돈을 하나도 벌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도 고려를 하고, 플렉시 콤보도 이제 하나도 판매가 되지 않는 상품을 어떻게 메가 캠페인을 통해서 판매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씩 고려를 해서 지금부터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스토어 데코레이션, 그리고 PDP 디자인. PDP 디자인도 저번 교육 영상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PDP 디자인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상품이 구매자가 검색을 해서 이 상품을 타고 들어왔는데 이 상품만 보게 하지 말고 스토어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다른 상품도 구매하게끔 PDP 디자인은 꼭 설정을 하십시오. 그냥 배너 하나만 디자인하면 되니 시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될수록 티징 전에 완성하기. 티징부터 트래픽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티징 기간에 노출이 더 많아서 노출이 더 많고 구매자가 들어와서 이 상품을 보고 상품을 보고 add to cart 장바구니에 넣고
뭐 이런 동작을, 이런 액션을 티징 기간부터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꼭 티징 전에까지는 모든 것을 다 완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주의 셀러픽스 쿼타. 셀러픽스가 있는 셀러분들은 꼭 셀러픽스 쿼타를 매주마다 다 써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무료 트래픽의 가중치가 부여되고 하니 우선은 스토어의 핫셀링 상품으로 셀러픽스를 설정을 해서 전환율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CEM 툴과 피드, 이것도 두 개의 툴인데 CEM은 푸시하는 툴이고 피드는 컨텐츠를 이제 지금 플랫폼 구매자 풀에 공유를 하는 툴이기 때문에 개인 영역 트래픽을 충분히 이용을 하시고 그리고 피드를 이용을 해서 뭐 우리 스토어에는 어떤 좋은 할인이 있습니다. 뭐 어떤 상품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새로운 상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나운스를 하셔서 상품 노출을 늘려서 사람들이 스토어에 들어와서 팔로워부터 더 많이 늘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팔로워 늘리려면 또 하나의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팔로워 바우처를 설정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키워드 검색, 그리고 어필리에이트 광고. 이 부분은 이제 유료 광고인데 특히 어필리에이트 같은 새로운 셀러분들은 어필리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가 안 하면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꼭 설정할 수 있는 셀러분들은 꼭 다 설정을 하세요, 이 부분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셀러분들은 이 광고를 했는데 이 광고를 했는데 언제 내가 첫 번째 오더를 받을 수 있냐, 어필리에이트를 통해서 상품이 얼마 판매될 수 있냐, 이 부분은 테스팅을 해야 됩니다. 저희한테 물어도 그 상품도 다르고 그리고 그 브랜드도 다르고 그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이 어필리에이트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ROI가 아니고 얼마만큼의 세일즈를 촉진할 수 있을지는 시간을 들여서 테스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뷰티 같은 경우는 4%가 설정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를 일단 설정을 해보세요. 10%를 설정을 하고 나서 10% 설정한 기간에 얼마 만에 GMV가 올라갔거나 얼마 만에 오더가 나타났다. 그 수량을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8%로 줄여보세요. 8%로 줄여봐서 그 10% 설정한 것과 대비해서 오더가 얼마나 줄였는지, 아니면 10%와 설정한 것과 똑같은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씩 사전에 테스팅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10%를 해서 오더 하나도 안 났다. 그러면 그 상품 브랜드가 소비자가 전환율이 낮거나 이 상품을 모르거나 아니면 어필리에이트 파트너사한테 커미션을 적게 줬거나 이유가 엄청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상품을 가지고 어필리에이트를 가지고 테스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아주 중요한 부분, 꼭 딩톡 메시지를 수시로 확인을 하세요. 특히 메가 캠페인 기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이제 메가 같은 경우에는 12시, 2시 2am 이렇게까지 출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임시로 주어진 어떤 구자가 있으면 저희도 셀러들한테 요청을 할 겁니다. 그때 만약에 셀러가 이제 메시지를 못 받거나 라고 하면 이 구자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메가 당날 혹은 티징 혹은 실은 지금부터 2월 말부터 After Chinese New Year부터 꼭 메시지 체크를 매일 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플랫 세일은 더블 12 캠페인 영상을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라자다 캠페인 캘린더를 1분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초과됐네요. 오케이.
라자다 캠페인 캘린더 구글 덕스에서 보면 여기 보시면 2021 캠페인 캘린더 보이시죠? 아까 얘기한 이 빨강 하이라이트. 오케이. March B-Day. Mid-year sale. 9-9, 11-11, 12-12. 이런 부분이 가장 이제 큰 캠페인, 어떤 월에는 어떤 캠페인이 주어지는지, 어떤 나라에는 어떤 캠페인이 주어지는지, all-year 캠페인을 보면서 자기의 운영 전략을 어떻게 세우실지에 참조를 하시고, 디테일적인 캠페인은 이제 뭐 January, February 이렇게 하나하나씩 추가를 해드릴 것이며, 이제 January 보시면 여기 이제 데드라인이 있고 캠페인 이름이 있고 레벨이 있고 카테고리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어떤 나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스,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은 타임라인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셀러 크라이테리아, SKU 크라이테리아, 오케이, February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시고, 네. 그리고 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캠페인 참여 링크도 있는데, 어떤 데는 이제 TBD가 있을 경우도 있지만은, TBD가 있을 경우는, 아직 저희가 이제 매일 업로드를, 하지만은 수시로 업로드 안 했을 가능성도 있고, 혹은 신청이 아직 오픈이 되지, 그 링크가 오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만약 이 캠페인을 보고 이 캠페인에 참여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직접 셀러센터, 싱가포르라면 싱가포르 셀러센터에 들어가서 캠페인, available 캠페인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꼭 이 캠페인 캘린더를 의뢰해서 뭐 TBD면 꼭 이제 뭐 링크가 없다라고 하면 체크를 안 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캠페인 준비, 비데이 캠페인 준비. 오케이, 캠페인 시작 전. 이것도 더블12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메인 캠페인 등록, 참여될수록 빨리 참여하기. 캠페인 프로모션 툴 등록, 참여. 띠오 헌팅, 저희들이 띠오 헌팅. 이번에는 열심히, 중점입니다, 이 부분. 이번에는 2월 말부터 저희가 띠오 헌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즉 2월 말부터 Chinese New Year, after Chinese New Year부터 시작해서 거의 2월 말까지 모든 구좌가 다 정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정 쉬시고 와서부터 적극적으로 메시지, 딩톡 메시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카테고리 매니저나 담당자와 소통을 하시고, 특히 딜 헌팅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에서는 풀딜 구자, 플래시 세일, 크레이지 딜, 아주 리미티드, very limited. 그리고 또 하나 중점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은 2월 말에, after Chinese New Year에 저희가 딜 헌팅을 시작하겠죠. 그런데 이번 메가 캠페인에서는 타임라인이 조금 애매하게 되는데, 3월 27일에는 메가 데이, 그리고 3월 달에는 3월 3일에 하나의 A급의 캠페인이 있어요. 그래서 2월 말에 저희가 딜 헌팅을 요청을 하고, 딜 헌팅 기간에 이 구좌가 3월 3일의 구좌인지 아니면 메가데이의 구좌인지 꼭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메가데이의 구좌, 메가데이의 할인율은 최대의 할인율. 3월 3일은 아닙니다. 메가데이를 할인율을 더 많이 두셔야 됩니다. 3월 3일엔 만약에 이제 할인율을 더 많이 두시면은 메가데이의 가격이 너무 낮아집니다. 이 부분에서 주의하기. 거의 동일한 날로 2월 after Chinese New Year로 딜 헌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월 3일 가격을
최저가로 넣지 말기, 메가 캠페인에 최대한 할인을 두기. 그리고 데코레이션, 캠페인 페이지 꾸며야 되죠. 그리고 재고를 확보해야죠. 톱 SKU 재고. 그리고 피드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 뭐 티징 기간에는 이 부분은 다 보시면 되시고, 뭐 캠페인 당날에는 그 CM 운영, 채팅, 뭐 피드, 뭐 바우처 푸시 이런 것을 충분히 정밀하게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부분. 비대 캠페인 준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스토어 스코어 기억하시죠? 저번 교육 때 얘기했던 스토어 스코어. 그 부분에서 캠페인 참여에 영향이 가는 스코어. 꼭 cancellation rate, ship on time, cancellation rate, ship on time 이 부분을 다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range, 그 범위 내에 도달하지 않았다. 혹은 그 캠페인 전에도 도달하기 힘들다. 라고 하시면, 이상이 있으시면 꼭 담당자와 연락을 하여 소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캠페인에 조인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캠페인은 뭐 메가든 데일리든 플랫세일이든 아주 많은 노는 방법은 엄청 많은데 플랫폼 캠페인은 최대의 지금 플랫폼에 있는 최대의 트래픽의 소스입니다. source. 꼭 매일 ASC 셀러센터 들어가서 습관적으로 어떤 캠페인이 있는지 참여를 했는지, 뭐가 거절이 됐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보통 그 이커머스 운영하는 이 롤이라면 매일 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딜을 리버스 딜 헌팅으로 저희가 초대를 했는데 놓쳤다라고 하면, 왜냐면 저희들도 이제 그 리버스 딜 헌팅 하나하나 수집하여 하나하나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여 하나하나 저희들도 이제 국가 측에 그 매 국가의 카테고리 매니저 보고 이제 구좌를 더 많이 달라. 이 딜은 엄청 좋다라고 해서 컨빈싱을 해서 넣어드렸는데 만약에 수락을 안 하시면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들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캠페인 등록 성공하시면 메가데이에 등록 성공을 하시고 나서 꼭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셀러분들은 그냥 캠페인 당날 아니면 캠페인 전날 등록하시고 문제 있다라고 하면 그 마지막에 이제 저희 리버스 딜 헌팅, 왜냐면 너무 바빠요 그때는. 그래서 저희들도 엄청 해주고 싶은데 그 시간이 안 될 수 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카테고리 매니저분, 모든 플랫세일 담당자분, 모든 사람들이 엄청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타이밍에 등록하거나 하시지 마시고 미리 등록을 하시고 나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고 하나하나 열심히 프라이싱이 티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미리미리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코가 어떤 것인지 그 준비한 만큼 시간을 투자한 만큼 그 보답이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많은 셀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이제 1년 그리고 6개월 1년 넘게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초기에도 초보자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이제 캠페인 어떻게 참여를 하시는 것도 모르고 플랫세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떤 요구가 있는 것도 모르고 하시는데 그리고 가격도 맘대로 설정하고 이런 셀러들도 많이 계셨는데 지금 1년 정도 저희와 함께 하여 지금 현재는 더 정밀하게 더 정교화하게 운영을 하시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새로 들어온 셀러분들도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주동적으로 저희와 연락을 하셔서 어떤 부분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더 어떻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주동적으로 꼭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도 엄청 열심히 서포트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주동적으로 저희와 컨택을 하면 저희들이 담당자님들이 하나하나씩 얘기를 잘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끈기 있게 지속적인 운영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시간을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초기에 운영을 시작해서 이제 6개월 후에는 조금 더 이제 힘들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3개월 후에는 조금 더 힘들지 않으실 겁니다.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새로운 플랫폼이니 공부할 시간이 더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꼭 처음에는 많이 그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3개월 후부터는 이제 끈기 있게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뭐 상품 속성이라든지 작은 디테일까지 운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면 다음 탑셀러는 셀러님의 스토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비디오와 파일은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